안녕하세요. 장지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분석과 전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왜 하필 10월 7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분석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 당시 이제 중동 내에서는 사우디,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란 간의 갈등 구도가 늘 상수처럼 있었는데 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이제 관계 정상화의 협상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고요. 즉, 이 이스라엘과 대립구도인 이슬람 급진주의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 이슬람 성지의 수호국이자 순위파의 대표국인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하마스의 주적인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마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무언가 이렇게 무력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우디 이스라엘 국교가 정상적으로 수립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이 하마스의 가장 큰 라이벌인 이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이 피에로의 최대 정파인 파타가 이 사우디 이스라엘 국교 수립 후에 무슨 정치적인 정당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혜택을 이렇게 독점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하마스는 그 새로운 변화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10월 7일에 그런 선례 없는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 이스라엘 측면에서 제공한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 극우 연정을 이끌고 있었는데 당시 극우 연정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반민주주의적 입법을 강행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시민단체 대부분이 참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위 안에는 이스라엘 군인, 특히 예비군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이 군의 중추가 이탈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마비 상황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지금 10월 7일에 일어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써 석 달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1월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군에서는 이 가자지구의 전쟁을 저강도로 전환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군도 꽤 많이 철수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 특히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많이 투항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종전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이 바로 보이지는 않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란은 이 여러 대리 조직, 그러니까 자신들의 군사적인 무장 프록시 조직들을 레바논 그리고 가자지구 또 예멘에 육성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도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지금 거기가 이 예멘 후티 반군마저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그러니까 민간 선박에게도 계속 이렇게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확전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 보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이들 프록시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란이 지금 국내 문제로 인해서
전선이 확산될 경우 이를 지원을 하거나 이란도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인해서 경제 파탄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 히잡 강제 착용 시위에 반대하는 여러 국내 문제로 인해서 내부 체제 단속에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로 인해 현재 이들 프록시들에게 적극적으로 전선을 확대하라라는 이런 사인은 보내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록시 조직들도 자신들의 후원국인 이란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는 선에서 자신들의 도발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그러면은 가자 지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누가 통치를 할 것인가라는 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네타냐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무슨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발휘하고 싶어 하는 계산, 속내가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 이스라엘 전체 시민이나 유권자나 다른 정치인들, 다른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냥 네타냐후 개인 자신의 계산에 가까운 것이고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가자지구의 미래는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달려 있다라는 원칙을 지금 지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가자지구에 만약에 이제 전쟁이 끝난다면 이 통치권을 우선 이 정당성이 국제사회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서한지구의 피에로의 파타가 꾸리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의 통치권을 이양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두 국가 해법 같은 이제 장기적인 정치 이 프린트, 그러니까 정치적 미래에 대한 프린트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